모든 것에서 인간의 인생 또는 국가 어떤 조직 또는 삶 모든 것에 있어서 최종의 목표는 전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고 하지만 행복의 전제는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느냐예요. 나라 또한 독립할 수 없다면 식민지라면 행복할 수가 없죠. 자신의 삶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서 자신이 스스로 독립할 수 없다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가 없죠. 국가 또한 누군가의 식민지라면 무한대로 능력을 뻗어나갈 수 없겠죠. 뭔가 태클이 걸어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친구, 가족, 아는 지인이 쉽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런 지인 사이의 도움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 또는 기업이 도움을 줘야 하죠. 우리 이것을 복지라고 하고요. 또한 지인이든 정부나 기업이든 도움은 결국에는 뭡니까?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죠. 평생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내가 대학을 간다, 중고등학교를 나왔다, 이 모든 교육, 또는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죠. 자, 대학에서의 교육, 중고등학교 때의 교육, 이 모든 교육의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죠. 정신적, 경제적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입니다. 영어 강의의 목표는 뭘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겠죠. 우리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몇 년을 강의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강의는 오히려 의존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영어 공부법이긴 하죠. 사용하지 않는 영어 능력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국어가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하물며 디멘시아라는 치매가 왔을 때도 가장 먼저 소멸하는 게 제2 외국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국어가 능력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제2 외국어가 그만큼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여튼 모국어 아닌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문법과 단어 암기는 의미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문법은 사용과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문법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나요? 그렇진 않죠. 목표는 뭡니까? 영어는 사용하는 겁니다. 독해라는 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문법은 사용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사용하는 거 맞죠? 듣는 것은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그럼 문법이나 그것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문법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냐, 분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용하는 건 분명 아니에요. 자, 문법 사용과 상관이 없고, 암기는 또 중간고사 밤샘 공부해 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극소수량만 남고 다 사라지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는 곧 그래서 망각입니다. 사용은 곧 기억이고요. 영어 리스닝은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강의를 들으면서 1년 이상 강의를 듣고 있다면 당신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 모르는 게 나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 발짝 내딜 수 있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일까요? 영어를 듣는데 리스닝을 하다가 이제 알아들을 것 같은데 갑자기 현지인의 발음을 들었을 때 이게 왜 못 들리지? 하면서 누구한테 찾아가죠? 영어 강의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아마 그전에도 영어 강의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이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대충 발음한 발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로 또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형식으로 무한 반복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물론 필요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강의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강의는 한 번 정도 듣는 걸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므로 현재 가서 안 들리는 건 좀 시간을 좀 들으면 되겠구나 라는 여유를 가진 사람과, 아니 왜 안 들리지? 또 조급하면 또 영어 강의를 찾는 사람과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되죠. 물론 둘 다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가 더 빈약한 것은 항상 누군가의 어떤 규정된 강의를 듣게 되죠. 발음에 대한 강의를. 그럼 후자는 어떻습니까? 규정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펍에 가서 술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하게 되는 거죠. 또 결국엔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영어는 혼자 하는 학습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스닝과 스피킹을 완성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과 돈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사람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간이 개발한 진화론적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 바로 그게 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정이 필요했을까요? 우정의 본드, 연대, 묶음이죠. 우정이라는 것의 끈끈함은, 연대는 may solve problem,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known as banker paradox, 은행가의 역서일로 알려지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When you're facing financial ruin, 당신이 재정적인 그런 파멸, 몰락, 그걸 직면하고 있어요. Most need a loan, 대출금이 필요하죠. 그때 bank, 은행은 unlikely grant you, 당신에게 그 론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겁니다. 왜? You represent terrible credit risk, 아주 terrible, 몹시 나쁜 그런 크레딧의 신용의 위기를 당신이 그 대상자니까 돈을 대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ings going well,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뱅크는 only to have,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To offer your fund, 당신의 펀드를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The same dynamic, 이러한 역학관계가 결국 also posed the problem, 깊은 문제를 제기해 왔어요. 아마도 제기하게 될 겁니다. 바로 reciprocal altruism, 상호 이타주의, 우리말로 하면 상부상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상부상조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죠. In the world our ancestor, 우리 선조들의 세계에서 individuals, 개개인은 maybe least liked receive help, 도움을 receive, 받을 리스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언제?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most needed, 필요할 때는 도움을 못 받고 필요 없을 땐 도움을 받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패러독스인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are least, 당신은 reciprocate, 보답에 대해서 응답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당신이 힘드니까. Why wouldn't non-relative,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come to your aid, 당신을 도우러 오겠습니까? 왜 오겠어요? With greater reduced chances, 상당히 줄어든 그런 가능성, being paid back the favor, 그 호의,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누가 오겠습니까? Evolution of friendship, 그래서 이 우정이랑 friendship이라는 것의 진화는 provide 솔루션을 해결해 준 거죠. 그 딜레마에 대한. Oxytocin mediated bond, 옥시토신.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중재가 된 그런 본드, 어떤 유대는 프렌드, 친구 사이에서, 이거 뭐 가족 간에도 존재하는 거죠. 와이프와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은 make them, 그들을 replicable, 교체 가능하지 않게, 서로 간에 대체 가능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래서 if a friend, 친구가 fall seriously ill, 심각하게 아프게 된다면 rather than abandon, 포기하기 대신에 them, 그들을 포기하는 거죠. find someone,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서 with whom, 다른 사람과 함께 engage in reciprocal altruism, 바로 상호 그런 상호 이타주의, 다시 말하면 상부상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 그보다는 오히려 you have emotional stake, 정서적인 지분을 갖는 거죠. 그들의 웰비, 행복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컴페어를 줘, 당신에게
help them, 그들을 도우라고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pull through, 통과해내도록, 다시 한번 그들이 극복해내도록, 행복해, 다시 건강해지도록,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정서적인 그 몫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friend, 우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maybe develop, 아마도 인간의 진화에서 develop, 아마 전개돼서 발달되었을지도 몰라요. 바로 어떤 형태로서 insurance, 보험의 형태로서 나왔다는 거죠. 보험이다 라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요즘에는 국가가 하고 있죠. 선진국은 전부 다 선진국은 국가가 이걸 대신해 주고 있어요. 바로 복지라는 걸로. 전에는 개개인이 했죠. 개개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는데, 개개인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된 거죠. 개개인에서 돈이 많은 사람,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기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왜? 잘 보여야 되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은 또 이게 필요 없어요. 본인 스스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러독스죠.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돈이 있는 사람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힘든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나 어떤 기관, 이런 기관에서 복지나 또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는 거죠. 특히 국가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진국의 특징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의 영어 강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잘 가르친다로 알고 있을 거예요.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설명을 잘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설명을 듣고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게, 가르친다는 건 내가 앞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나면 이거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 문법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문법이란 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배운 분석한 거라, 나중에 독해를 하시면서 문법을 하다가 적용 안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나오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은 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거나 계속 유튜브를 뒤지거나 구글을 검색하거나 그러면 또 계속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문법적으로 배웠으니까 문법을 알아야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구조가 나오거나 모르는 문법이 나오면 또 계속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독해하다가 시간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독해가 아니에요. reading? 아닙니다. listening과 speaking이죠. 그게 최종 목표인 이유는 그게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독해라는 것은 writing system, 쓰기 시스템이에요. 한글이 시스템이지 그게 언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언어는 존재했어요. 원래 자연적으로. 그럼 writing 시스템은 세종대학교에서 만드신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해야 될 게 최종 목표가 뭘까를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listening and speaking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피킹을 한답시고 리스닝도 안 되는 사람이 한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죠. 말이 없는데 여러분 글이 있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 있어야 글이 있는 거지, 글이 없이 글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리스닝이 말이면 스피킹은 글로 보여주셔도 좋아요. 리스닝은 반드시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말이죠. 예, 순서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리스닝이 먼저구나. 그래야 내가 스피킹은 그 다음이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완성돼 가는구나. 리스닝을 통해서 스피킹이 어느 정도. 그러므로 최종 목표를 여러분들은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리스닝이구나, 말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스피킹이 필요 없느냐? 글은 필요 없느냐? 아니, 도움을 주죠. 그래서 영어를 리스닝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소리 내서 읽어주기는 하잖아요. 글 읽을 때도.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핵심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리스닝이에요. 스피킹은 왜 안 되죠? 여러분 스피킹을 누굴 만나서 해야 되거든요. 독립적으로 안 돼요. 누군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스피킹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글 같은 건 또 어때요? 이건 대상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은 글과 함께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